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해. 보도나 똑바로 해요. 왜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까?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나. 세무 관계 때문에 살해하셨어요? 보도를 똑바로 하면 진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보도. 기존에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요? 금전적 문제 때문입니까? 전자발찌는 왜? 보도를 똑바로 피해자나 유족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추가 범행도 있으십니까? 보도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안 하십니까? 사회가 같아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할 사회 같은데.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방문 판매도 계획적이었던 건가요? 피해자들은 죄송하지. 어르신들이 말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여성 2명을 살해하고도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강 씨의 태도에 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되기 전 강 씨,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다. 뭐 취재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를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반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네요. 네, 반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본인도 반성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다시 수용자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이제 자포자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영장이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가 뭐 같아서 그렇다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를 걷어차고 저도 사실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많은 기사를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포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 보는 것 지금 같고 보면 막 기자를 밀칩니다. 발로도 차고요. 반성하는 거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저게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범죄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억울하게 사망한 2명의 피해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저런 사람들한테 온정을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앞서서 이제 구속 전에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라면서 거친 말을 쏟아댄 강 씨의 행동에 대해서 전문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종의 과시형 범죄자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연쇄 살인범, 연쇄 강간범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여죄를 감추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의미로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강 씨의 이제 욕설과 난동 행위가 반사회적 성향이 강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찰도 이제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요.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병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 강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이코패스 여부를 떠나서 그냥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정 강력 범죄에는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하고 피해가 확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증거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면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PCLR이라 그래가지고 흔히 말해 사이코패스 척도를 검토하는 거는 논외로 치고 신상 공개는 모르겠습니다. 심심위위원회에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저렇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저희들이 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교도소에서만 23년을 살고 또 보호감호 4년까지 합치면은 27년을 수감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살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1차 살해하기 6시간 전쯤에 집 앞에 있는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을 어느 정도 계획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범행을 하기 전에 낮 시간에 집 근처에 있는 철문점에서 절단기를 삽니다. 26일 4시쯤 샀더라고요. 네,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절단기를 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네. 부분, 그다음에 살인, 사체유기 이런 부분에 이제 의혹을 받을 것인데 전자발찌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의범 면허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자발찌를 과연 왜 훼손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살인에 대해서도 고의를 가졌느냐가 이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고의범이라는 게 더 밝혀진다라고 하면 가중도 될 수 있는 요소여서 그렇군요. 경찰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경찰에서는 강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이제 실제 행적과 다소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행 전후의 행적에 대해서 경찰에게 거짓 진술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있는데 수차례 거짓 진술을 반복하는 이유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뭐 앞에 여러 프로파일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전체 그림을 조금 흐트리는 모습인데 언제 수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그림을 한번 퍼즐로 딱 맞춰 보면 네. 이제 사망이 일어나는 시간은 27일 날 이제 26일 날 오후에 일어나는데 25일 날 렌트카를 빌립니다. 그 렌트카를 친구 이름으로 빌려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6일 날 살인이 일어나기 전 오후 3시 57분에 공업용 카트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여성을 그날 9시 전후에서 살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앞에 렌트카와 그다음에 공업용 카트카는 네. 분명히 이 여성과 어떤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든지 이건 제 생각인데 거기에 있는 관계에서 분명히 이 여성이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살인이 일어나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데 분명히 동선의 위치는 김포공항역까지 갔다면 분명히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는 의도가 있고 지인한테 보내는 문자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평생 난 도망 다녀야 한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50대 여성 만나고 그 50대 여성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도피자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피자금이 뭔가에 의해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안 된다 그랬든지 뭔가 예. 잘못된다, 절대로 빌려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2차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결국 강 씨 자기가 도주하기 위해서 2명의 여성과 관계가 맺어졌고 2명의 여성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무참하게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딸일 거고요. 맞습니다. 예, 누군가의 엄마일 거고 누군가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강 씨가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에 보호 관찰소에 전화를 해서 배가 아파서 잠깐 약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한 것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면서 전화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저 범죄인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상식을 많이 벗어나 있고 이건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도 나약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에 예. 대해서도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일단 외출을 나갔다 오는 것이 외출 제한 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엄격해서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본인이 먼저 전화해서 선처해달라, 배가 아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외출 제한에서 외출한 흔적이 이렇게 전자발찌에서 밝혀지면은 범죄 예방팀이 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집에 출동을 했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있었음에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범죄인 자체가 대단히 용의주도하고 고의적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이렇게 전화를 뻔뻔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수감 예.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독단적이고 모난 성격의 네. 법률 지식이 굉장히 해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상대로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보면 23년 동안 수용 생활하면서 수용자에 최적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수용자한테 최적화되려면 본인의 수감 생활이 편하려고 하면 예. 교도관의 감독이 적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방에서 같이 수용 생활하는 사람들의 제한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장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괴롭혀서 외톨이 생활을 했다 하고 교도소하고 교도관을 상대로 해서 수시로 정보 공개 요청이나 아니면 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괴롭혀서 받아낸 돈으로 수용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해서 교도소에서는 사실 골치 아픈 존재가 됐고 여러 교도소를 이제 이전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수용자에 최적화된 인물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만들었지 않았나. 그만큼 용의주도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도소 생활에 네. 최적화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2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교도소에 가신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접하지 예.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개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교도소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와서 또 성실하게 사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이 분에 한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말씀을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0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강 씨. 올해 5월에 출소를 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예. 인해서 이제 흉악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제 보호 수용제 도입이라는 게 다시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검토를 해야 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보호 수용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이게 정말 이 검토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교정 생활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교정 생활이 판사가 주어진 형량이 5년이면 5년의 형기를 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개선교화의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는 출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출소를 시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K솔라스 같은 경우에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지대 영역이 없으니까 그냥 사회로 바로 나와야 되는 예. 거예요. 사회로 나와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중복적인 보안 처분이 가는 거예요. 보호관찰, 전자명령, 그냥 전자감시장치, 전자발찌라 그러죠. 그다음에 신상공개, 그다음에 뭐 성충동 약물치료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정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교정이 조금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중간 영역에서 세상으로 바로 내어보내지 않고 무엇인가 한 번 정도 더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냥 보호감호시설에 95년에 만들어 놓았던 같은 교도소 옆에 있는 다른 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재범의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치료시설을 만들자. 전혀 별개의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 안에서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조금 불편하면 예. 인권 보호 때문에 불편하면 낮에는 저 사회생활했다가 저녁에는 도로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자발찌만으로는 절대로 이 사람의 그 범죄 충동을 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중간적 처우가 즉 전자발찌가 아닌 교정시설이 아닌 그 중간 단계가 하나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 잡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음 먹고 끊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해서 맞습니다. 감시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정말 주검으로 발견된 2 여성분들의 인권을 생각했을 때 과연 뭐가 현명하고 뭐가 인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